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5천년 전 페루의 세계유산 카랄 수페의 신성한 도시 캐럴 숲 The oldest civilization in the Americas. 아메리카 대륙의 역사를 뭐랄까 완전히 새로 쓴 고대 문명 카랄 수페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이집트 피라미드랑 같은 시대에 존재했는데 방식은 전혀 달랐던 곳이죠. 정말 매력적인 이야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카랄이 그냥 단순한 유적지가 아니고요. 아메리카 대륙 최초의 복합사회, 그러니까 문명으로 불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드러납니다. 그들이 이룩한 성과, 그리고 그게 후대에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을 좀 파헤쳐보는 게 오늘 저희 임무죠. 맞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가장 먼저 충격적인 건 역시 그 연대였어요. 아, 맞아요. 2001년에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 보니까 아메리카 도시 문명의 시작이 기존 생각보다 무려 1000년이나 앞당겨졌죠. 네네, 1000년이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랑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거예요. 루트샤디 솔리스 박사, 이분 발견 덕분이고요.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카랄이 세계 6대 문명 발상지 중 하나로 꼽히는데 다른 곳들은 대부분 곡물 농업 기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카랄은 아마도 해양 자원에 크게 의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좀 독특한 사례라는 거죠. 아, 바다 자원이요? 네. 그리고 그 연대를 확증한 결정적 단서가 그 거대한 피라미드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어요? 돌을 나르던 평범한 갈대 가방, 시크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나왔어요? 네. 이게 수명이 짧은 유기물이니까 오히려 건축 시점을 기원전 2600년대경으로 꽤 정확하게 알려준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 시크라. 나중에 또 중요하게 나오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거대한 사회가 우리가 보통 문명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네. 독이라던가 야금술, 심지어 우리가 아는 그런 문자. 이런 거 없이 번성했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이건 기존의 문명 정의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카랄 연구의 핵심 중 하나예요. 문자 없이 어떻게 그렇게 복잡한 사회를 운영했을까? 그러니까요. 해답은 키프에 있습니다. 매듭으로 정보를 기록하는 이 독특한 시스템, 이게 잉카보다 무려 3000년이나 앞서서 사용된 거예요. 3000년이나요? 와. 네, 사회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뭐랄까 일종의 소프트웨어 역할을 한 거죠. 문자가 없어도 정교한 정보 관리가 가능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문자가 아니라 매듭으로 정보를 관리했다니. 그럼 도시 자체는 어땠나요? 이게 계획된 도시였다고요? 네, 아주 체계적이었어요. 중앙광장을 딱 중심으로 해서 6개의 피라미드형 단구, 이건 무덤은 아니고요. 종교나 행정 중심지였을 거예요. 아, 무덤이 아니라. 네, 그리고 원형 광장들도 여러 개 배치되어 있고요. 가장 큰 피라미드 마요르는 높이가 30m나 돼요. 30m. 그러니까 단순한 마을이 아니라 명확한 설계 의도를 가진 도시였던 거죠. 그런 거대 건축물을, 근데 거기가 지진이 되게 잦은 곳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안데스 지역이 그렇죠. 근데 이걸 가능하게 한 기술이 아까 잠깐 언급하신 시크라랑 관련이 있다고요? 네, 맞아요. 여기서 시크라는 그냥 집 나르는 가방이 아니라 천재적인 내진 기술의 핵심 요소로 쓰인 겁니다. 이 주머니들이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시켜서 건물이 무너지는 걸 막는 거죠. 와, 그 갈대 주머니가요. 네, 5000년을 버틴 비결이고요. 어떻게 보면 현대 내진 설계 원리를 이미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뭐랄까, 오랜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실용적인 지혜였겠죠. 5000년 전 내진 설계라니 진짜 놀랍네요. 그런데 이 사회 모습에서 또 하나 독특한 점은 전쟁 흔적이 거의 없다는 거. 네, 맞아요. 그 점도 아주 흥미롭죠. 방어시설이나 무기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니 동시대 다른 문명들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인데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네, 그래서 매우 평화로운 사회였을 걸로 보입니다. 이게 아마도 카랄의 경제 시스템하고 관련이 깊을 거예요. 경제 시스템이요? 네, 내륙의 카랄은 목화, 특히 어망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목화랑 식량을 생산하고요. 해안 지역에서는 풍부한 해산물, 특히 단백질 공급원인 말린 멸치 같은 걸 공급했죠. 아, 서로 필요한 걸 교환했군요. 그렇죠. 이 두 지역 간의 활발하고 또 서로 의존적인 교역 네트워크가 이 사회를 지탱하는 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정복이나 약탈이 아니라 이런 협력과 교역에 기반했기 때문에
1000년 넘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지 않았을까. 1000년이나요? 와, 교역과 협력이 중심이라 문화적으로도 되게 풍요로웠다고요? 음악 같은 활동 증거도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신전터 같은 데서 동물뼈로 만든 피리가 30개 넘게, 또 코넷도 30개 넘게 발견됐어요. 와, 악기가 그렇게 많이요? 네, 이건 종교 의례나 사회적인 행사에서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루트 샤디 박사가 상업과 향유의 사회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건설하고 교역만 한 게 아니라 문화적인 삶도 누렸던 거죠. 상업과 향유의 사회. 멋진 표현이네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중요한 발견이 있었죠. 그 지팡이신 말이에요. 아, 네. 기원전 2250년경으로 추정되는 박조각이 새겨진 지팡이 신 이미지. 이게 이후 안데스 문명 전체에서 발견되는 되게 중요한 신격인데 그 가장 오래된 증거예요. 가장 오래된 거군요. 네, 수천 년에 걸쳐서 이어진 안데스 지역의 종교적, 문화적 연속성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지표죠. 물론 인신공양의 흔적이 일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만 이 지팡이 신은 문화적 연결고리로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성했던 문명도 결국 기원전 1800년경에는 사라지게 되는데 그 원인은 뭘까요? 전쟁은 아니었다면서요. 네, 가장 유력한 가설은 역시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요? 네, 강력한 엘니뇨 현상 같은 급격한 기상이변이 닥치면서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고 이게 농업이랑 어업에 기반한 카랄의 경제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렸을 걸로 추정돼요. 아, 기반 자체가 흔들렸군요. 그렇죠. 인근에 있는 비참화 유적에서 발견된 굶주린 사람들의 조각상들이 당시의 고통을 좀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기후변화가 문명의 흥망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좀 뼈아픈 사례죠. 그렇군요. 결국 기후변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러면 카랄은 그냥 이렇게 사라진 문명으로 끝나는 건가요? 이 모든 발견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뭘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카랄 자체는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은 안데스 문명의 근간이 되었어요. 아, 유산이 남았군요. 네, U자형 광장을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 원칙이라든지 피라미드 건축 양식, 정보관리 시스템이었던 키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팡이 신숭배 같은 종교적 요소들, 이런 것들이 이후에 차빈, 모체, 와리, 그리고 최종적으로 잉카 문명에까지 쭉 계승되고 발전하거든요. 와, 그럼 거의 뿌리 역할을 한 거네요. 그렇죠. 정치적인 제국은 아니었지만 후대에 아주 강력한 문화적인 청사진을 제공한 셈이죠.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최고 문명이면서도 독자적인 발전 경로를 걸었고 또 놀라운 공학 기술과 평화로운 교역 시스템을 갖췄고 후대 문명에 깊은 영향을 남긴 카랄 숲에 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중요한 이유는 인류 사회 발전이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 또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고대인들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대응했는지, 그리고 안데스 문화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카랄은 전쟁 없이 협력과 교역을 통해서 1000년 이상 지속된 복합사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경쟁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5000년 전의 모델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까요?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